안녕하세요. 쭈린입니다. 오늘 장이 변동성이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장 시초에 약간 오르더니 그리고 막 내려 꽂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말아 올리는데 진짜 주식 무섭더군요. 이 무서운 주식을 시작도 안 했어야 하는데 이미 시작을 해서 이만큼이나 물려 있어 가지고 이제 특히 멈출 수가 없네요. 저는 작년과 올해 손실을 합치면 약 한 6천만원, 7천만원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언제 만회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보고 계시다면은 2천만원이고, 화면상에 보시면 1950만원의 손실이고, 그리고 처음 시작했을 때, 고퍼스로 시작했어요. 고퍼스로 시작을 해서 3,600만원 손절을 하고, 그리고 만회를 해보겠다고 단타를 치다가 1,000만원 넘게 깨먹은 것 같아요. 한 1,000만원 정도 깨먹었으니까 한 6천만원, 7천만원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안 했어야 하는데 괜히 시작을 해가지고 미쳐버리겠네요. 오늘 하루 힘드셨죠? 지금 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변동성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물을 타려고 해도 더 내려갈 것 같고 지금 보시다시피 셀트리온 제약이 29.78%였고요 78%고요 지금 오늘 30% 마이너스 30%를 31%인가 찍었다가 올라왔거든요. 물을 타려다가 조금 더 내려갈 것 같아 가지고 변동성이 너무 심하고 장이 좀 안 좋죠. 한 3일 동안.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자. 아마 일주일만 더 지켜보고 다음 주 금요일쯤에 물을 타려고 합니다. 그때 물을 타가지고 조금만 탈 거예요. 1차적인 물만 탈 겁니다. 매월 조금씩 탈 거기 때문에 조금씩 타가지고 1년 안에는 탈출하는 걸로 그때 되면 또 수익을 또 기대하고 있겠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보여드릴 게 저도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어디서 주워 왔는데 좀 괜찮길래 여러분들한테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주워 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최근 3일간 국내 증시 하락의 원인은 단순하게 보면 미국 증시의 하락 때문입니다. 그러면 미국 증시는 역사상 신고가 경신 후 최근 왜 조정을 받았을까요? 저희는 이를 적절한 차익 실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큰 우려를 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희망과 꿈을 먹으며 상승하다 중간중간 그 희망과 꿈에 대한 검증을 하려 합니다. 지금도 그런 구간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글로벌 증시는 팬데믹 장세입니다. 현 시점의 대외 변수는 한 가지를 꼽자면 여전히 코로나입니다. 최근 2주간 미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20만 명 레벨에서 5만 명 레벨까지 급감하였습니다. 이러한 요인으로 최근 미국 증시의 신고가 행진은 대표적인 코로나 수혜주인 빅테크 중심이 아닌 하이베타 중소형주와 코로나 피해주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들어서며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줄어드는 확진자 수에 대해 빨라지는 백신 보급 속도까지 확인되자 점점 코로나 종식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유가 등 커머디티 가격의 상승과 국채금리의 상승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연이틀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미국 증시 하락이 국내 증시 조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논하기엔 금값이 아직 낮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이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비트코인 가격만 보아도 누구나 쉽게 인플레이션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의 조정을 유발시킨 두 가지 키워드, 코로나 확진자 급감과 인플레이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텍사스, 폭설, 혹한 등 사실상 미국 전역이 때늦은 한겨울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동부 경제 벨트는 거의 한 달째 낮은 온도와 빈번한
축설로 경제 활성도가 매우 낮아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후적인 요인이 코로나 확진자 급감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직 미국의 백신 보급률은 17% 수준입니다. 성인 백신 접종은 5월경 시작될 예정입니다. 거기다 여러 타입의 변종들도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의 것을 논하기엔 너무 이른 것 같습니다. 닥터 파우치도 매우 긍정적 가정을 할 경우 올해 12월은 되어야 어느 정도 정상적인 사회 가동이 가능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상식적으로 이번 사이클의 끝에 강력한 인플레이션이 있을 거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상 가능합니다. 그만큼 미국을 중심으로 각국 정부는 전례 없는 유동성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 정부가 일정 수준의 가해를 용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옐렌 재무장관은 당분간 인플레이션을 용인할 것이라 재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큰 규모의 부양책 필요성을 재차 천명하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확실히 현 시점의 코로나 문제가 미국 경제에 영구적인 타격을 줄일 수 있다고 크게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실업률이 그렇습니다. 파월 의장과 옐렌 재무부 장관은 실제 현재 미국 실업률이 집계의 착시일 뿐 10%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번 언급하였습니다. 1월 실업률은 6.3%였고 코로나 직전 실업률은 3.6%였습니다. 그리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는 지난 4월 300만 명 수준에서 8월 100만 명 수준까지 줄어들었지만 이후 약 6개월간 80만에서 90만 명 내외를 기록하여 더 이상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 직전 정상 수준은 주간 20만 명 수준입니다. 직관적으로 이러한 데이터의 흐름이 미국 고용시장의 영구적 데미지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 차원의 최저시급 인상을 매우 핵심적인 정책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고용시장의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결국 고용시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시장이 현재 예상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유동성을 더 긴 시간 투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재차 최근 미국 시장의 조정은 차익 실현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판단합니다. 신고가에서는 모두가 수익 구간입니다. 그러나 항상 조정이 나오면 이유를 찾는 것이 시장의 특성입니다. 지금 언급되는 두 가지 이유는 모두 다 근본적으로 유동성 공급 축소에 대한 우려입니다. 파월 의장과 옐렌 장관은 여러 차례 유동성 공급이 꽤 긴 시간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파월 옐렌이 거짓말쟁이라는 가정에 베팅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항상 가하다 싶은 조정은 매수 기회였습니다. 지금도 조금 냉철하게 생각해보면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연기금 등은 조금만 매도 광고를 조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어디 저도 돌아다니다가 이 글을 보고 괜찮길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읽어 드렸습니다. 뭐 요약을 하자면 지금의 장세가 지금 안 좋은 장세, 변동성이 심한 장세는 뭐 차익 실현을 위한 장세이고 아직까지는 유동성이 뭐 줄어들거나 뭐 그럴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뭐 너무 걱정은 하지 마라 이런 말 같은데 지금 저는 걱정이 됩니다. 셀트리온은 지금 유동성과는 관계없이 막 무너져 내리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여러분 뭐 이 글을 믿으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지금 요즘 몇 며칠 사이 힘드셨을 텐데 보시고 조금 희망을 가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읽어드립니다. 모든 분들 성투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주주분들 힘내십시오. 그리고 요 며칠 사이에 물리신 분들, 저같이 물리신 분들이 있다면 힘내시길 바랍니다. 재미없는 영상 재미없는 영상 보여주시느라 감사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